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란 두 글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53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영업부장에서 무직자가 되었죠.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성. 올해로 53이 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중견기업의 영업부장이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회사로 향하는 그 일상이 앞으로도 최소한 정년까지는 계속될 거라 믿었다. 그런 나날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진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김 부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함이 스쳤지만 나는 무시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함께 앉아있던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태성 씨, 미안하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에는 이상한 소리만 웅웅거렸다. 20년. 내가 이 회사에 바친 세월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나눴던 대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프로젝트들, 신입사원 시절 실수했을 때 따뜻하게 감싸주던 선배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주는 항상 나를 믿고 의지했다. 아들 준호는 이제 대학 3학년.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주기로 했어. 요즘 내가 좀 지쳐 보인다고.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다음 날부터 나는 마치 출근하듯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 대신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력서를 쓰고 채용 공고를 찾아보았다. 경력직 채용, 유능한 인재 모집. 그런 문구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30대 초중반을 원했다. 내 나이대를 명시한 곳은 거의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잠시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 내가 가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유독 그날은 달빛이 밝았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문득 옛 강연자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 50대는 인생의 중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1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아직 60년이 남아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60년.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직함이나 경력에 매달리지 않기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로. 첫 시작은 동네 작은 카페였다. 아저씨, 여기서 일해 보실래요? 카페 주인 청년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 테이블 닦는 법,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법까지. 손은 자주 데었고 다리는 종일 서 있어 붓고 실수할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세요? 어느 날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들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드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내 손을 꼭 잡았다. 멋있어요,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그날부터 준호는 주말마다 나와 함께 일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나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점차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 그리고 소셜미디어까지. 내가 20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들에게서 배웠다. 아버지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수요가 많대요. 아버지가 배우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배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준호의 말은 내 머릿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그래, 나와 같은 세대들도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처럼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카페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열었다. 처음에는 5명도 채 안 되는 수강생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났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혹은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김 선생님, 덕분에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버스 언제 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들의 작은 성취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월급으로 치면 카페에서 받는 것보다 적었지만 그 보람은 비교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주변에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카페 손님들, 교실 수강생들, 그리고 그들이 소개해준 또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이전 회사에서 쌓았던 인맥과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였다. 더 다양하고 더 넓고 더 따뜻한 관계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내게 제안했다. 김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요? 2번째 인생 준비 모임 같은 거요. 그 제안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 카페 영업이 끝난 후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한 달 만에 30명이 넘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배운 디지털 기술을 가르쳤고 그들은 나에게 각자의 전문 분야를 알려주었다. 은퇴한 회계사는 세금 관리법을, 전직 요리사는 경제적인 식단 짜는 법을, 오랫동안 부동산을 관리해온 분은 임대 계약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러다 우리는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들었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이었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나는 영업과 마케팅을, 다른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월 수입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늘어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다. 물론 예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카페 아르바이트와 강의료를 합치면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과 아내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세컨드 라이프 설립 1주년 기념일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공간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1년 전 그 달빛 아래서 절망했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주가 내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행복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아서.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다. 내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의 친구들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변화의 가능성을 실감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남아 내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달빛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안다. 5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관계를 확장하는 자세라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지든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 앞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남아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일이다. 그 일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작은 수입이라도 가져다주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편한 사람들만 만나려는 유혹이 있지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내 경우처럼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직함이나 수입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당신이 진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장이 첫 번째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자. 그 첫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 달빛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불을 끄며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김태성의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한 구간이 끝나면 또 다른 구간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생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